처음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일상생활 할 때는 그냥 집중해가지고 그때그때 그냥 계속 그냥 머물러야 돼요. 네, 그 상황만. 지금 이렇게 저하고 막 이렇게 이야기하던 여기 있잖아요. 나가서 또 다른 사람 만나면 그냥 그 상황이면 그냥 계속 머물러야 돼요. 지나간 거가 그때 그걸 내 잘했나 이런 생각 하시는 게 안 좋아요. 그러니까 뭐 일도 이렇게 단계별로 막 해야 되면은 내가 1단계 넘어가고 2단계, 3단계, 4단계, 5단계까지 있다 그러면 1단계 딱 넘어가면 2단계에 몰입해야 되는데 1단계 내가 그걸 잘했나 하면서 생각이 굴러가 버리면 2단계에 몰입이 안 되고 그 상태에서 또 3단계 넘어가 버리면 1, 2단계가 잘했나 하면서 3단계를 못하고 이렇게 되잖아요. 그게 안 좋은 습관인 건 아시죠? 그래서 연습을 하셔야 되는 게 일단 넘어갔다면 일단은 오케이, 넘어갔다면 일단 그래도 연습하셔야 돼요. 지금 마음이 끌릴 수밖에 없는 게 가장 건강한 마음은 이미 넘어갔고 그걸 지금 내가 기억을 되새긴다 하더라도 되돌릴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 넘어갔다면 일단은 넘기는 거거든요. 그리고 현재 내 앞에 해야 할 일을 하는 거거든요. 만약 내 앞에 일이 없다 그러면 그걸 가져다가 한번 성찰을 해볼 수는 있겠죠. 일이 없으면. 근데 일이 있는데 그걸 가져오는 거는 성찰도 제대로 안 될 뿐더러 지금 내 앞에 해야 되는 일도 안 되는 거잖아요. 그거는 안 좋은 거죠. 나한테 지금 안 좋은 습관이 좀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어떤 걸 해야 되냐면 일을 하는 상황이라면 성찰하시는 건 아니에요. 매 순간순간 내가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마음을 자꾸 두도록 그 연습을 매 순간순간 해야 되고, 성찰은 시간이 있을 때 하는 거예요. 성찰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, 나한테서 내가 온전히 그냥 자유롭게 써도 괜찮은 시간이 주어졌을 때 하는 게 성찰입니다. 성찰을 일을 하는 중에 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면 성찰도 안 돼요. 성찰이라는 거는 또 내 수준에 따른 성찰밖에 안 되거든요. 무슨 말이냐면 단계가 레벨이 뭐 5, 4, 3, 2 있다면 내 레벨이 1단계라면 1단계의 성찰을 할 수 있고 2단계라면 2단계의 성찰을 할 수 있고 제일 아래 5단계라면 아무리 성찰만 해도 5단계의 성찰밖에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성찰은 한번 딱 돌아보고 모르면 그 수준에서는 알 수가 없어요. 그냥 성찰하고 현재로서 모르겠다 그러면 현재로서는 모르겠다 하고 탁 넘어가야 돼요. 그럼 언제 알 수 있냐? 내가 평상시에 명상하고 공부를 하잖아요. 그럼 이게 레벨업이 조금씩 이루어져요. 그러면 내가 어느 정도 레벨이 올라갔다면은 예전에는 성찰해도 몰랐던 걸 이제 레벨이 올라갔다면 성찰하면 또 알게 되거든요. 성찰은 굉장히 단순해요. 딱 돌아보고 뭔가 문제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지금 모르겠다고 탁 넘어가야 돼요. 그러면서 내가 할 일은 뭐냐면 평상시에 공부와 명상이죠. 그렇게 나가시면 돼요. 요즘 이제 습관이 돼 있어요.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들은 때는 알 것 같지만 또 상황에 처하면은 또 전처럼 하고 있을 거거든요.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. 지금으로서는. 그럼 이제 상황이 물러 나와가지고 내가 지금 사실은 그런 걸 이제 매 상황 들어가서는 지나간 생각은 내려놓고 그 현장에 탁 몰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했구나. 이제 알고 다음번 또 상황에서는 내가 최대한 생각은 비록 나죠. 처음에는 생각은 막 나지만 그 생각들을 그냥 배경에 놓아두고 내가 딱 몰입을 하게 돼요. 지금 이렇게 대화하는 상황에서도 생각이 막 이것저것 막 여러 가지 생각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으면 막 머릿속에 생각이 막 있어요. 막 여기저기. 하지만 이제 중심되는 생각만 이렇게 딱 연결시켜 놓는 거죠. 근데 이런 연습을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 몰입이 잘 되면 이 배경의 생각들이 느껴지지가 않죠. 그냥 이렇게 딱 몰입이 되는 연습을 하면 늘어요. 그렇죠.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는 사실 그냥 공부는 그러니까 작년보다 올해가 나아질 거예요. 그렇지 않나요? 책을 지금 그렇게 보셨으면은 작년보다는 올해가 낫지 않나요? 지금처럼 쭉 해나가면 올해보다 내년이 나을 거예요. 틀림없이.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 듣는 모든 재료가 경물이 되거든요. 드라마를 봐도 인간관계 관점에서 그렇게 봐지고 혹시 그런 건 못 느끼셨어요?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 보면 좀 보이거든요. 내한테 적용은 못 하더라도. 어쨌든 이런 식으로 쭉 보아 나가면 올해보다는 또 내년이 낫지 않겠어요? 내년보다는 그 후년이 나을 거고. 옛날 조선시대 이런 책들 보면 선비들이 공부를 좀 한 선비는 흰머리가 나고 나이가 많은데 그 선비들이 하는 이야기가 작년을 돌아보니 후회되는 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.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선비가 못났다는 게 아니라 작년보다 업그레이드 됐단 말이에요. 의식적으로. 그래서 어떤 완성 단계가 있다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배우니까 공부를 하니까 어제보다는 내가 오늘 조금 더 나아야 되지 않겠나. 그죠? 오늘보다는 내일이 그러한 자세로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라, 이게 좀 관점을 좀 바꿔야 돼요. 언제 끝날까 이게 아니에요.
뭐 숙제 같으면 빨리 끝내야 되지만 이건 숙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냥 우리 삶의 의미가 될 수도 있죠. 어제보다는 내가 인격적으로 또는 의식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이 되자, 이런. 사실 끝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. 근데 이게 끝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내가 한 해 한 해 좀 더 의식적으로 좀 더 편안하고 자유롭고 건강한 사람이 된다면 좋지 않을까요? 그런 관점이죠. 전혀 부담스럽지도 않고 내가 좀 몰랐던 거 배워나가고 그걸 또 알 뿐만 아니라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, 거기에 주안점을 두고 하면 되는 거죠. 저희 한윤에서는 그래서 이제 올 수 있는 분들은 어떤 걸 하냐면, 그러니까 책에서는 기본 개념이 쫙 나와 있고요. 이걸 구체적으로 이렇게 좀 생활 속에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마음가짐, 뭐 이런 것들이 좋다,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배워 나가면 도움이 되거든요. 그래서 단편 소설을 써요. 책에 언뜻언뜻 있긴, 내용이 좀 있긴 했는데.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뭐 이건 백치아다다라는 단편인데, 뭐 별복동파 이런 게 있어요. 그래서 이건 백치아다다라는 소설이고요. 요거를 자신이 읽고 한연에 이게 주기적으로 올 수 있는 분들 같으면 자신이 읽고 이 소설을 읽고 자신이 줄거리를 정리하고 이 소설을 읽고 나의 소감을 정리해서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. 그럼 제가 이 소설을 음양관의 관점에서 정리해 놓은 동영상이 있어요. 그걸 드리거든요. 그러면은 또 그 동영상을 보면서 동영상의 내용을 정리하고, 그 동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소감을 또 내가 한번 정리를 해보고, 그렇게 저한테 주시면 또 제가 다음 소설 별을 또 드리고 뭐 이런 식으로 쭉 해나가게 되죠. 그러면 이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, 이게 내 나이에 소설이라는 게 사실 그런 현실에 있을 법한 이야기들을 적어 놓은 거잖아요.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 속에서 그런 좀 더 지혜로운 선택을 위한 생각의 토양들을 우리가 조금씩 배우게 되는 거죠. 시간 속에서. 시간이 걸리는 작업이니까. 그래서 쭉 해나가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어떤 일이 생기냐면, 처음에는 내가 소설을 읽고 소감 정리한 것과 그런 음양관의 관점에서 제가 설명한 그런 동영상의 내용들이 좀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쭉 해나가면 나중에 비슷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어지는 거죠. 생각의 토양이 이제 서로 이제 공유하니까. 그래서 근데 올 수 있다면 이제 이런 방법을 쓰는 거고, 한의원에 오기 힘들고 좀 거리적으로 뭐 그런 상황이라면은 사실 모든 게 공부가 돼요. 뭐 읽는 책들, 뭐 책 읽을 시간 많잖아요. 그러니까 조금 뭐 정신적으로, 꼭 정신적일 뿐만이 아니라 그냥 일반 유명한 오래된 소설 같은 것도 괜찮아요. 그 소설 속에서도 인간관계가 펼쳐질 거고, 재밌는 소설은 뭔가 갈등이 있거든요. 갈등 없는 이야기가 재밌는 건 없어요. 영화 같은 거는 좋아하세요 혹시? 영화 좋아하면 재밌는 영화들은 다 갈등이 있어요. 주인공이 위기에 처하고, 그 위기 상황에서 그 주인공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야기가 달라지잖아요. 그럼 그 속에서도 사실 그게 어떤 마음에 많은 울림을 주는 거는 대부분 다 저희가 설명하는 이런 음양관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해요. 세옹지만 아시죠? 그러한 관점에서 설명이 다 되는 것들이, 한 가지 사실에 양면이 있다는 것을 내가 이해하는 거. 그걸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나가고, 올 수 있다면 이런 소설 가지고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쭉 해나가면 되고, 오지 못한다면은 이제 명상 배우고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요 게시판이 있거든요. 상황, 생각, 감정 일기. 이거 안 보셨죠? 여기 보면은 이 막 다른 분들이 좀 남겨놓은 일기들이 있거든요. 이 글쓰기 딱 들어가면 이게 딱 그 형식이 나와요. 이렇게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적고, 그 상황에서 내가 느꼈던 어떤 감정, 신체 반응, 행동이 있었을 거잖아요. 그리고 그러한 반응, 신체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생각이 또 있을 거란 말이에요. 이제 이거는 좀 역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. 보통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생각의 토양에서 상황을 만나서 생각과 감정이 나오고 신체 반응이 흘러나가는 건데, 우리가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건 신체 반응밖에 없잖아요. 내 신체 반응을 보고서 또는 내 행동을 보고서 내 생각을 역으로 추적해 보는 거고, 그러면 내 생각의 토양이 또 드러날 거잖아요. 그런 식으로 이제 역으로 보자는 그런 일기거든요. 그래서 상황, 감정, 신체 반응, 행동, 그 다음에
그 이면에 있는 생각을 적고 이제 성찰을 하는 거예요. 요거는 근데 이제 두 가지의 일기가 가능해요. 잘했을 때, 그 상황에서 습관적으로는 이런 마음이 일어났지만은 내가 의도적으로 새로운 더 지혜로운 이런 걸 실천해 봤다는 좋은 일기가 될 수도 있고, 또 한 가지는 내가 실천을 잘 못했을 때 그걸 돌아보는 일기가 될 수도 있고, 그 두 가지 다 쓸 수가 있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성찰해 나가면 좋은 방향으로 좀 변화가 돼요. 그냥 그렇지 않고 내가 어떤 잘못했던 행동에 대해서만 자꾸 집중하게 되면은 그렇지만 그 행동이 왜 나왔고 그 행동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더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계속 성찰해 나가면, 근데 진짜 중요한 거라면 내가 잊고 싶어도 생각이 나요. 그냥 잊혀지는 것은 잊혀질만 할 일일 수도 있어요. 그렇게 생각하죠. 저도 이제 명상하다 보면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이 막 있거든요. 근데 명상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쫓아가다 보면 명상이 안 돼요. 명상할 때는 명상만 해야 되거든요. 그죠?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진짜 중요한 거라면 또 생각나요. 그게 나중에 생각 안 난다면 별로 안 중요한 것일 수도 있고, 그래서 현재 있을 때 딱 현재만 딱 하는 게 중요해요. 신체 반응 같은 거는 일단 근본적으로는 생각이 정리가 되면은 신체 반응도 정리가 되는데, 그 과정이 힘들기 때문에 한이 나왔을 때 치료를 보통 같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오늘은 치료를 좀 같이 좀 해드릴게요. 혼자서 할 수 있어요. 혼자서 할 때는 대신에 이제 그런 진도라 그럴까? 이런 걸 조금 목표를 조금 너무 급하게 잡지 말고 조금씩 해나가면 돼요. 책은 뭐 아무거나 본인이 소설 좋아하면 소설 읽어도 되고, 영화 같은 거 좋아하면 영화 같은 거 보면서 이제 거기서 보이는 그런 것들, 그 다음에 일기 쓰고 이러면서 한번 넓혀보세요. 그러면 훨씬 좋아질 거예요. 아직 젊으시거든요. 생각의 유연성이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전혀 고민은 하지 말고, 하지만 이제 어제보다는 내가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자. 그러니까 성공하는 사람보다는 조금 이제 지혜로워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면, 완벽해지기보다는 지혜로운 쪽으로 좀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잡으면 훨씬 더 좀 편할 거예요. 편안하면서도 성취도 적지 않고 그렇게 말해보죠.